문제를 봤는데 얘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합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붙여넣기.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 보시죠. 자, 두 번째 파일도 가져와 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레이어를 볼 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 보이고 얘가 나중 보이고 얘가 밑으로 깔리고, 그러니까 레이어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 동그란 원 부분에 얘가 들어가길 원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얘한테, 즉 이 이미지한테 마스크라는 걸 줍니다.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 여기입니다. 얘가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에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성시켜 보시죠. 자, 보시면은 마스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를 선택하게 되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테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마스크와 이미지, 마스크와 이미지, 이렇게 테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스크를 선택하면 이 부분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 볼까요? 이번엔 이미지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레이어라는 말로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가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했는지는 이렇게 레이어의 테두리가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 여기 타이틀에 제목줄에 나와요. 그리고 두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자, 이렇게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자, 마스크를 선택해 놓고 보시면 이 마스크는 다른 색은 안 들어가요. 다른 색은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검정에서 화이트까지, 이렇게 검정에서 화이트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 스케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을 칠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투명해지는 거. 자, 이쪽으로 볼까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자, 하드니스를, 자, 보이시나요? 투명해지는 거. 흰색을 칠해 볼까요? 다시 복원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흰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복원이 되고, 검정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지워집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무슨 의미냐면, 흰색을 칠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미지가 불투명하게 되는 거고, 검정색을 칠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투명하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의 색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같이 합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투명해집니다. 보통은 블랙 앤 화이트를 쓰기는 하지만은, 네, 이렇게 그레이도 잘 사용합니다. 투명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이렇게 감춰볼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여기죠?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따내야죠. 자, 어떻게 따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매직완드 있죠. 이 매직완드를 쓸 겁니다. 매직완드요. 매직완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톨러런스입니다. 공차요. 이 공차 값이 크면 클수록 전부 다 선택합니다. 공차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선택하는 범위가 작아져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이 됩니다.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딱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직완드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단순한 건 괜찮아요. 근데 복잡한 거 쓰실 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자, 보시죠. 이렇게 단순한 건 괜찮아요. 이렇게 단순한 건 괜찮은데 복잡한 걸 쓰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요. 지도 그려진 것처럼 선택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자, 톨러런스를 낮춰 볼까요? 공차를 제가 10으로 낮춰 봤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톨러런스 공차를 높여 봤습니다. 많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직완드는 이런 이미지에선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이미지에선 쓸 수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 얘처럼 매직완드는 단순한 이미지에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차를 낮춰서 선택하면 충분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차 값으로 조절한다. 그래서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 되고 Alt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란 원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이 옵션을 하나 보실까요? 바로 여기. 안티알레스는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 샘플 올 레이어가 지금 꺼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선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위에 레이어에 마스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선택이 될까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누가 선택된 건가요? 네. 이 위에 원래 이미지가 선택이 된 거죠. 네. 자.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놓으면 샘플 올 레이어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 본인 레이어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켜버리면 꺼져 있는 건 무시하고 켜져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다 마스크를 줘야죠. 이렇게 검정색 마스크를 여기다가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이 거꾸로 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투명해졌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투명해져야 되는데, 그죠? 자, 이것도 역시 해결할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셀렉트 메뉴에 보면 인버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버스가 뒤집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 반전된 겁니다. 여기로 선택된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택은 여기로 했는데 선택은 여기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감춰져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선택된 영역이 여기니까 여기에 검정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바깥쪽이 검정색이 들어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반전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칠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냥 색칠해요. 이렇게 색칠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색칠이 들어갔죠. 선택도 해제할 겁니다. 선택도 해제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자, 인버트 자, 여기 있네요.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두 번째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쯤 지나가면 인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색상 반전 기능입니다. 이 인버트가 색상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색상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검정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정색으로. 그러면 해결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인버트를 시키면 이렇게 색상 반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버트가 되는 거죠. 자, 레이어를 지우고, 자, 인버트를 시키면 색상이 반전이 돼요. 이렇게. 색상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우고, 영역 지정하고, 그냥 작업합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하고, 인버트. 그러면 금방 해결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 마스크를 좀 버리겠습니다. 마스크만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어플리 적용하겠습니까? 마스크를 to layer before removing. before removing. 지우기 전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까? 어플리를 누르면 마스크는 없어지고 적용이 돼 버립니다. 딜리트를 누르면 적용 안 하고 마스크를 삭제합니다. 이렇게요. 자, 먼저 선택을 합니다.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스크 씌워 보세요.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마스크를 지워보죠. 이번엔 마스크를 안 쓸 거예요. 자, 여기 어플리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적용됩니다. 마스크 적용돼요. 다시 볼까요? 원래 이렇게 네모난 이미지죠? 원래 네모난 이미지죠? 그런데 어플리를 누르면 이렇게 동그란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냥 딜리트.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중간에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중간에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해볼까요? 동그랗 매직완드로 선택한 다음에 뉴 레이어, 그 다음에 색칠. 그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색칠을 하는데 브러쉬 툴로 열심히 칠하지 마시고, 브러쉬로 열심히 칠하지 마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이거 전면색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백스페이스, 이거 백그라운드 색입니다. 배경색이에요. 이렇게 전체 색을 칠할 때는 Alt 백스페이스 또는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러면 좀 편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레이어를 켜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얘가 묻혀버립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다시 볼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때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영역만큼만 나오게 돼요.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마스크는 쓰기 싫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바로 여기. 예요. 여기가 쉐입 툴이라고 합니다. 쉐입. 형상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렉탱글 툴을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가 어디 갔나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또는 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쉐입 툴이에요. 쉐입 툴. 뭐 폴리곤도 있고, 뭐 라운드 트라이앵글도, 렉탱글도 있고, 여기 커스텀 쉐입이라고 있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누르면 바로 여기에 다양한 커스텀들이 들어 있습니다. 쉐입을, 다양한 형상을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로 해볼까? 여기 나비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비가 그려지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한,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가운데서, Shift Alt를 누르면 가운데서 그려지되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좀 그려보시죠.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당 레이어 하나씩을 차지해요. 이렇게 레이어 하나씩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건 뭐예요? 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엘립스를 선택하고, 자, 크기를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자,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려도 돼요. 대충 그리고, 자, 위치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배운 컨트롤 T, 스케일 툴이죠.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맞춰봅니다. 이게 정원이 아니고 약간 타원이네요. 타원으로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lt키 누르고 레이어 클릭하면 깔끔하게 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방법 하나 더 설명할게요. 방법이 많아요. 그죠? 자, 이번엔 레이어와 레이어를 바꿉니다. 이렇게 레이어의 위치를 바꿉니다. 자,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매직완드로 우리 마지막 방법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선택하고 주면 여기에 마스크를 주면 거꾸로 나왔네요. 자, 다시. 그럼 어떤가요? 결국은 다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AD는 몇 가지 방법만 알면 돼요. 근데 포토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들 말고도 또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이 사진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마치 액자에 갇힌 듯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자, 그럼 여기에 액자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그냥 그리지 마시고 여기 커스텀 쉐입 툴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될까요? 이 정도?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네요. 필을 누르시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바꿔보시죠.
자, 또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의 색상을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색상 바꿔보시죠. 다음은 레이어를, 그러니까 마스크를 줘야죠. 이렇게 마스크를 주시고, 네, 이제부터는 한없이 따내야 되는 거죠. 라sso 툴로, 자, 손가락 부분만 이렇게 한번 따보자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브러쉬 툴로, 자, 칠해 놓으니까 어떤가요? 손이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여기도 모자르니까 또 따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손이 마스크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물론 머리는 속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 부분도 볼까요? 자, 감추고 라sso 툴로 좀 멀찌감치 해서 따내 보도록 하죠. 이러니까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네요. 다시 그랬더니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마무리해 보시죠. 강아지 그림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도 불러옵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하단부로 맞춰 놓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도, 이 카메라 부분도 똑같이 따내야 되겠군요. 자, 원래는 라sso 툴로 이렇게 천천히 따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귀차니즘에 입각해서 이렇게 따내 보겠습니다. 됐네요. 마스크. 거꾸로 들어갔네? 왜 거꾸로 들어가지? 아, 저기 있어서 그렇구나. 됐나요? 매직완드를 이용할 때 매직완드는 이 톨러런스 값을 조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톨러런스 값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메라만 띄워보시죠. 자, 레이어를 복사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드래그 뉴 레이어. 레이어가 복사가 됐죠? 자,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리 트랜스폼 크기 줄이기 적당히 줄여주세요. 이렇게 너무 작게 줄이지 마시고요. 적당히 앵글에 들어갈 만큼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 부분 지워야죠. 아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시면 돼요. 저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약간 크게 선택한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크. 그러면 어떤가요? 강아지 그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근데 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구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동 툴을 선택하고 이동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동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같이 이동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스크를 한번 보세요. 여기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쇠사슬을 풉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사슬이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이미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드래그 해보세요. 이미지만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마스크는 냅두고 이미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구도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 됐으면 다시 클릭해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쫓아가겠죠. 자, 한번 맞춰보시죠. 다음, 이번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800에 800. 800픽셀에 800픽셀. 그리고 크리에이트. 800에 800입니다. 이번엔 마큐 툴입니다. 마큐 툴을 선택하면 물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바로 여기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픽스 레이소가 있고 픽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픽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가로 세로 비율대로 내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고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가로 세로 크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기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위드를 100픽셀, 하이트를 50픽셀, 그러면 100에 50으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픽스 레이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대 세로의 비율입니다. 1.6 대 1이라고 제가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비율, 비율이 돼 있죠. 이 비율은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구도가 좋은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쓸 테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픽셀 사이즈로 100에 50짜리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색칠도 할 겁니다. 뭘 만들 거냐면 적벽도를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적색의 벽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채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복사해서 쓸 겁니다. 선택을 한 영역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기 렉탱귤러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한 영역만 나와요. 물론 선택한 영역만 나와도 괜찮지만 이동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복제가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복제해 보세요. 이때 지금 보시면 자유롭게 움직이죠? 이때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수평으로 혹은
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처음 먼저 방향 지정해 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수평 방향입니다. 적당히 움직여 놓고 확대합니다. 자, 이동 툴로 다시 한번 잘 맞춰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용하냐면 화살표 키를 씁니다. 화살표 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1픽셀씩 이동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그러니까 10픽셀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네. 3칸 정도? 3칸이나 4칸 정도? 자, 4칸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복제를 합니다. 역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중간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자, 마큐 툴 다시 선택해서 자, 이번에는 노멀로 놓고 다시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뭘 하는 작업이냐면 패턴 만드는 작업입니다. 분명히 적벽돌에는 이렇게 벽돌이 들어가고 중간에 줄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줄눈이 위, 아래, 좌우가 있잖아요. 반복해서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위에 줄눈 선택하면 아래 줄눈은 선택하면 안 돼요. 왼쪽 줄눈을 선택하면 오른쪽 줄눈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위에 줄눈을 선택 안 하면 아래 줄눈을 선택해야 되고 왼쪽 줄눈을 선택 안 하면 오른쪽 줄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디파인 패턴이라 하면 패턴으로 정의하기 란 뜻이죠. 네, 패턴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패턴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름 만들어서 OK.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죠. 이제 여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울 겁니다. 내용을 다 지울 거예요. 자, 선택하고 델키로 선택하고 델키 누르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컬러를 디폴트로 바꿉니다.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되겠죠? 바로 여기. 요거. 얘를 누른 다음, 그 다음에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다 지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뉴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고 여기다가 우리가 패턴 지정했잖아요. 그 패턴 불러오는 건 필입니다. 필. 채우다. 보시면 뭘로 채우냐 이거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아니면 내가 지정한 색상. 네, 여기 중간에 패턴이야. 그러면 이 패턴의 맨 끝에 내가 지금 만든 패턴이 들어옵니다. 자, OK. 그러면 잘못 넣었다. 다시 보시죠. 패턴 잘못 만들었네요. 자, 히스토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야 첫 줄, 두 번째 줄이 나오는군요. 자,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다시 되돌립니다. 히스토리는 내가 작업한 내용이죠. 지금 한 줄만 들어갔죠. 자, 레이어를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요. 다시 패턴 다시 만들어 보죠.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마큐로 네, 이렇게요. 자, 한 줄 지우고 여기도 한 줄 지우고 패턴이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디파인 패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다 했으면 다시 한번 다 지우고 그리고 레이어 다시 만들고 디파인 패턴 아니 에디트의 필.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벽돌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벽면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벽면, 옆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5개를 복사할 겁니다. 하나, 넷, 그 다음에 마지막 5개 이렇게요. 총 5개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해 보시죠. 그 다음 가이드를 다시 세워 볼 건데요. 그리고 가이드를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화면 중간에 제가 이렇게 벽면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 중간에 벽면을 세웠습니다. 여기를 중간으로 삼겠습니다. 뭐 적당히 여러분도 중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아래 좌우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자, 선택상 풀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로 대략 이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가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아래쪽으로 컨트롤 T. 자, 스케일로 낮추고 퍼스펙티브로 다시 컨트롤 T. 스케일로 낮추고 다시 퍼스펙티브로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T. 스케일로 줄이고 그 다음 퍼스펙티브로 원근감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T. 자, 알트하고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적당히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벽면 세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작업한 얘가 패턴 만드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스케치업 할 때 우리 패턴 자주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닷지 툴이나 번 툴을 이용해서 밝고 어둡기를 조금씩 조절하는 거죠. 밝기를 혹은 어둡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입구 쪽이니까 밝아요. 근데 이 안쪽은 어떨까요? 어둡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번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이렇게 리터칭을 딱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만 리터칭을 해줘도 충분히 효과는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작업들 많이 해요. 여기 옥상에 데크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작업인 거죠. 근데 데크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미리 보기를 해봐야죠.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데크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크기를 좀 줄여보고요. 이런 데크가 들어갈 건데, 자, 적당히 데크를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자, 데크만 선택할 겁니다. 방부목이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만 선택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디파인 패턴, 다시 디파인 패턴이 안 들어가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다시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클릭했을 때 디파인 패턴이 안 들어가요. 여기 디파인 패턴 안 나와요. 이러면 선택 다시 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테두리 주변에 어떤 여백들이 불규칙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디파인 패턴 나오네요. 방부목 됐네요. 그럼 이제 방부목도 지우고 여기 가이드도 지울 겁니다. 하나씩 지우셔도 되지만 여기 뷰 메뉴에 보면 클리어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깨끗하게 사라져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필 얘죠? 이렇게 패턴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죠? 그 다음에 디스톨트로 이렇게 맞춰갑니다.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추어 주세요. 자, 이렇게 방향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지나가게끔 이렇게 영역이 지나가게끔 작업을 하시고 엔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나머지 다 마스크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라sso 툴로 클릭.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마찬가지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 라sso 툴로 작업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네,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면 금방 모양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를 지울 수도 있고 혹은 뺄 수도 있겠죠.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안테나 부분만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네요. 안테나만 좀 깨끗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테나만 들어왔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해줘야 되겠죠. 스탬프 크기를 줄이고, 스탬프 크기 줄이고 지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 레이어 말고 커런트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지워줄 수 있겠죠. 어차피 이 아래쪽은 다 감춰질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작업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지울 부분 지워주고 살릴 부분들은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돌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엔 여기다 색칠만 했어요. 그런데 색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패턴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패턴 한번 넣어보죠. 복사하고요. 붙여넣기 하고요. 크기를 조절하고요. 이때 크기를 조절할 때 사이즈를 맞춰야겠죠. 이렇게. 대략 이 정도 크기가 되네요. 자, 마큐 툴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디파인 패턴. 자, 그 다음 레이어 하나 만들고 필. 맨 마지막에 만든 걸로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실행해야 돼요? 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여긴 거죠. 라sso 툴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씌우면 바닥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작업합니다. 실질적인 컬러링은 이겁니다. 단순히 색칠을 칠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질감을 찾아다가 패턴으로 넣고 여기다 채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에요. 이게 실제로 포토샵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파트 카탈로그 보시면 평면도 나오죠. 그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타일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타일을 넣을 건데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 선택을 하고 마크 툴, 이동 툴로 복제하면 되죠. 다시 선택하고 이동 툴로 복제. 선택하고 이동 툴로 복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아이고, 선택하고 이동 툴로 복제.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씌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스크 들어갔네요. 자, 타일, 여기 욕실도 한번 볼까요? 자, 욕실은 어떤 거 써볼까요? 욕실용 타일. 아, 이건 마루구나. 타일 소스. 네. 이거 써보죠. 복사. 얘는 붙여넣기 해서 바로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작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선택하고 이동 툴로 복사.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 씌우고 감추기. 라쏘 툴로 그러면 어떤가요? 바닥하고 현관하고 욕실이 들어갔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또한 우리 여기 벽면 있죠. 이 벽면은 검정색으로 칠합니다. 단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 만들고 이렇게 선택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칠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거죠. 자, 이동 툴로 다시 한번 복사. 컨트롤 T 눌러서 스케일로 키웁니다. 이렇게. 그냥 스케일로 이와 같이 키우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마크 툴로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T. 그럼 스케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 스케일로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잘 들어갔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